경이 위탁이나라고 하는 거니까 이 글자 내용으로도 보면은 경수가 위수 때문에, 그죠? 위수 때문에 흐려졌지만이니까 경수는 맑은 물이 되고 위수는 탁한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자로 볼 때 아까 얘기했듯이 경이라고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이게 지하수경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경에 땅속에 흐르는 물은 굉장히 깨끗한 물입니다. 그리고 또 물 자체가 요 자체도 그대로 지하수경을 나타내는 거니까 흑토에서 그저 여기니까 땅 속으로 이 내천자잖아요. 내천자 물이 흐르는 거니까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흐르는 물이 되니까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좁은 데로 흐르니까 이거는 또 지름길 경이라고도 쓰는 글자인데요.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흐르는 물입니다. 그럼 물이 산에서부터 가파르게 오랫동안 맨 처음에 흐를 때 그러진 않았지만 오랜 세월 흐르기 때문에 이런 물은 당연히 맑은 물이에요. 깨끗한 물. 그 다음에 왜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명자를 쓸 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로 내려오는 실이니까, 그죠? 시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위라고 하는 거 밥통이가 되니까 복판이죠. 그러니까 복판 쪽이 되니까 아래쪽이 되고, 아래쪽이면 물이 느리게 흐리는 데다가 온갖 흙탕물 다 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탁한 물. 그래서 경청 위탁 해놓고요. 그래서 이 두 물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가면 합치는데, 그래서 분명히 나눠진다 할 때 경이 분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자문 고이고 아마 요거에 근거해서 저도 잘못 썼다가 나중에 강의하면서는 계속 바꾸는데요. 그래서 이건 사진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위키백과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가서 보는 방법인데요. 어쨌든 그 사진 찍어놓은 분이 있으니까 뭐 조작하지 않은 이상은 두루두루, 그리고 널리 그 방식으로 많이 쓰니까요. 요거 바꾸도록 하시고요. 뒤에 주자의 그 96쪽에 있는 경탁위청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요거 그죠?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맞고, 경청위탁이 돼야 되겠죠. 경청위탁. 요거는 몇 가지를 통해서 하고, 글자 자체의 원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글자를 보면은 아, 저 산이 어떨 것이다, 저 물이 어떤 걸 것이다 라는 게 두루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뜻글자로 공부하면은 훨씬 분별력이 생긴다는 게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복이 우리 군대에서 포복. 예, 그 같은 그 포복이 예. 그때부터 포복이 있어요. 다 뭐 단어가 그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쓰던 단어가. 그래서 말은 그렇게 신혼이라는 말 보세요. 아까 신혼살림, 신혼이라는 말 그죠? 예, 지지부진 아까 지지지지하다. 예, 다 그래서 말들이라는 게 오랜 세월 동안에 참 변치 않고 왔구나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식미편 같이 읽겠습니다. 식미, 식미연을 호 불기요. 미, 군지, 고면, 호이호, 중노리요. 식미, 식미연을 호 불기요. 미, 군지, 궁이면 호이호, 이중일이요. 자, 쇠미하고 쇠미하건을 어찌 돌아가지 아니하는고. 미, 군지, 이때 미자는 아닐 미자죠. 임금의 연고가 아니면 어찌 있을 가운데 하겠는고. 자, 쇠미하고 쇠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옛날에 그 대부로서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참 지금 하찮게 되었다, 은미하게 되었다, 그죠?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위나라의 대부가, 위나라가 아니라 지금 연하라가 되나요? 연하라의 그 군주가 그 나라를 잃고 위나라에 지금 이렇게 의탁해서 지금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군주가 빨리 정신 차리고 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그 군주를 같이 따라갔던 대부들도 참 신세 차량하게 된 것을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중로 가운데 이슬 가운데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 이슬, 밤 이슬, 그 다음에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고생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밑에 보면은 있는 현실 그대로 노래했기 때문에 붓이라 그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 굳이 이제 해석 안 해도 되고, 미라고 하는 것은 쇠미라, 독쇠하라, 유쇠하라, 쇠함과 같다. 재현, 거듭거듭, 쇠미, 식미라고 한 것은 쇠지 심냐라, 그죠? 쇠한 것이 심함을 말하고, 미라고 하는 건 역시 아니라라는 뜻. 여기서는 중노라고 하는 건 노중이라, 그래서 이슬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언유 점유지 요기 무소 비복례라.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슬에 젖어서 이슬에 적는 욕됨, 그죠? 이슬에 적는 욕됨, 이른바 한대짬도 자고 이런 뜻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집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저 이른바 노지에서 잔다. 물론 뭐 노지에서 잘 일은 없지만은, 그래서 노지에서 자면서 찻잎을 맞는, 그죠? 이런 욕됨을 두면서도 비복례라. 그러니까 그 이거 불빛자 그다음에 덮을복자가 되는 거죠. 그 덮을부 비부, 원래 덮을부라고 할 때 어플복, 아까서는 어플복 그랬죠. 이건 덮을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비부할 바가, 또는 뭐 덮을복, 발음 다 같이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비복하는 바가 그 없음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가 우리가 감싸줘야 되는데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구설애라고 하는 것은 모시서죠. 모시정의, 그 매 편마다 그 서문을 두어서 이거는 뭐뭐뭐를 노래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데요. 그 모시서문에 보면 이위 여후 실국이 우어 위할세, 여나라의 군주가 바로 그 나라를 잃고 지금 위나라에 붙어 살 때에 기신이, 그러니까 의탁해 살 때에, 원래 임금이 나라를 잃었다 그러면 이웃 나라에 그 의탁해서 살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의탁해서 살면서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찾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기신이 권주할 그 신하가 권하여 말하기를, 쇠미 심연을, 우리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주로서 그런데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그 쇠함이 심한데 하 불귀제 어찌해서 돌아가지 않는고, 아약비 군지고면, 내가 만약에 임금의 연고가 아니라면은 즉 역호의 요거 차제오, 어찌해서 그죠? 여기에서 그죠? 어찌해서 여기에 있으면서 욕을 당하는 거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왜 지금 여후가 그 위나라에 의탁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모시 전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밑에 참고 내용에 보면은 여후위 적인 소축하니, 여후가 적당 사람들에게 바로 그저 쫓기는 바가 되었는데 그때 그래서 나라를 버리고 기국이 의여위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천상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 나라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위나라에 의탁하였느니라. 위처지 이읍하니, 위나라가 그때 이제 은나라의 그 두읍으로서 처하였는데, 두읍에 처했는데 인안지하여, 그래서 그런데 그 두읍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있으니까 그걸 편안하게 여겨서 가히 돌아가야 되는데도 돌아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 신하가 임금한테 어찌해서 가지 않는고, 당신 때문에 나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읊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미연을 호불교 미군지 궁이면 호이호 이중이리요. 그러니까 신세 가련한 것을 이번에는 이중에다, 앞에서는 중로에다, 여기다는 이중에다. 그래서 이 임금의 그 몸이 아니면, 그러니까 저 임금이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 진흙 가운데 하겠는고 해서 세 글자만 바꿔가지고 저 타지에서 이 냉대받아 가면서 사는 모습을 아주 잘 그려냈죠. 부예라. 그 다음에 이중은 언유함닉진 아니 불견 구중예라. 진흙 속에 그죠? 어려움에 빠졌는데도 구중, 그죠? 구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니라. 이 내용하고 뒤에 있는 그 모구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식미연을 호불기요. 미군지 고면 호요 중노리요 부예라. 식미연을 호불기요. 미군지 궁이면 호요 이중일이요 부예라. 식미이장이라. 뭐 이제 주자가 특별히 이거 내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서설을 따른다, 모시의 그 설명을 따른다라고 했는데요. 대체로 지금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주자 여기서 쓴 많은 내용들이
모시에서 아니면 모시 정의에서 해석해 놓은 것들 많이 갖다 썼습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무단복제 뭐 이런 내용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갖다 쓰는 것들 많아요. 뭐 굳이 옛날 사람들이 뭐 두루 통용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사전이나 그러니까 자전이죠. 자전에 그 의문서들에 있는 것들 그대로 갖다 끌어다 쓰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예요.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요, 괴라고 하는 것은 노생야라라고 하는 것도 그 정의에 의거해서 쭉 쓰는 내용인데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굳이 뭐 일일이 짚을 필요는 없고 어쨌든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러더라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구시 같이 읽겠습니다. 모구지 갈래 핫한지 절해오 숙해 백해 하다일야오 학이 처야요 필류 여야로다 학이 구야요 필류 이야로다 호구 몽룡하니 비거 부동이라 숙해 백해 미소 여동이로다 쇠해 미해 유리지 자로다 숙해 백해 유여 충리로다. 여기까지. 자, 모구지 갈래 핫한지 절해오 모구산에 칡넝쿨이여 모구산에 치기여 칡넝쿨이여 핫한지 절해오 어찌해서 그죠? 어찌하여 탄 하면은 클탄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크다 또는 넓다. 이 탄자도 되게 많이 쓰이죠. 크다, 넓다 또는 속이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탄생한다 할 때도 쓰이고. 자, 탄이 그죠? 자, 마디가 그죠? 마디 긴 마디 어찌해서 긴 마디인고 그러니까 어찌해서 마디가 기른고 마디 해가면서 이제 이파리들이 쭉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숙해 백해 하다일야여 숙이여 백이여 숙시여 백시여 어찌 날이 많을꼬 그랬습니다. 숙시백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기 뒤에 보면은 위나라의 그 신하들이라고 했으니까 위나라의 신하들 가운데 원래 이제 군주의 숙시 백시들 있으니까 두루 신하들을 다 호칭해서 부르는 내용이죠. 그 모구산의 칡넝쿨이 마디가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을 맞이해 가지고서는 무럭무럭 자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에 아마도 아까 이제 찬이슬 앞에 지금 식미편에서는 이슬에다 비유를 했죠. 처음에 이슬에다 비유했으니까 지난 가을 달부터 왔는지 가을 때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이 봄에 왔는지 어쨌든 간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클 때 나타나는 거니까 대체로 봄이나 아니면 가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칡넝쿨이 지금 마디가 길었다 그러는 것은 여름이 되었다라는 거. 여름도 지금 늦여름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어찌 날이 많을꼬 때가 됐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준비들을 안 하는가라는 이 뜻인데요. 아까 그 식미편하고 같이 읽어본다면은 그러면은 왜 지금 그 연하라 군주가 이 위나라에 왔는지는 그 밑에 참고편에 나옵니다. 거기 제가 저기 잘못 썼는데 맨 밑에 위후가 아니라 여후를 표현합니다. 여후가 되고 뒤에 저기를 한번 보세요. 백이 쪽에 다시 백이 쪽 그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은 적이니 박축 여후하니 그래서 여후를 쫓아내서 바짝 뒤쫓아서 내쫓았으니 여후우위한데 아까 그 내용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위나라에 의탁하였더니 여후가 위불능 수반백 연솔지 직이라 위나라가 방백에 그죠? 방백으로서 그 다음에 저 군사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능히 그 방백의 직분을 그죠? 방백이 군사들을 이끌고 하는 그 직분들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을 지키는 그 주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여나라의 그 신자가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위나라를 지금 나무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방백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익혀 두셔야 됩니다. 천리의 바깥마다 그러니까 경기 지역이라는 군주 천자가 계신 그 바깥에 방백을 설치하는데 그 방백에는 바로 오국을 뭐로 하느냐면 5나라씩 묶어서 이거를
촉이라 이렇게 하고요. 그 서로 간에 속한다라는 속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속.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속마다 장을 두고 그래서 속장이 되겠죠. 열나라는 연이라고 했고 아까 지금 그 누구예요? 위나라가 방백과 연솔의 직책이라 그랬으니까 방백이다 그러면은 5나라, 그 다음에 10나라, 그 다음에 30나라 이쪽에 전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솔레는 정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에는 연사 이렇게 되고요. 졸에는 졸정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12국 아니 219이죠. 219, 210 이렇게 됐으니까 210나라마다 어떻게 되면 주를 두고 주에는 뭐냐면 주 100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백이라라고 하는 것은 5국부터 시작해서 210나라까지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방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나라는 지금 방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백이 되는데 어찌해서 방백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는가라고 하면서 위나라의 그 신하들을 그 나무라는 내용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에 그 백해숙해여라고 하는 거 너희 위나라가 방백으로서 왜 지금 그 적인들이 그 여기 여우를 쫓아낸 것을 왜 막아내지 못하느냐 네 의무 책무 다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흥례라 전고 후하왈 모구라 그러면 산에 앞은 높고 뒤는 이렇게 낮은 것 앞쪽은 높고 뒤는 이렇게 낮은 산을 보통 모구산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네요. 탄이라고 하는 것은 활려라 성글다라는 뜻이죠. 성글다라고 하는 것 성글성글하게 그 다음에 숙백이라고 하는 것은 위지제신야라 구설에 역시 모시서에 보면은 여지 신자 자언 구우어 위에 여나라의 그 신하들이 그 스스로 말하기를 위나라에 오랫동안 그 우거 붙어서 하는데 심을변이라 위나라에 붙어 산 지가 오래됨에 때와 물건들이 그저 변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등 모구지 상하여 아마 이제 위나라의 도읍지에 있는 산이 되겠죠. 그 모구의 그 산에 올라가서 모구의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견기 갈 장대의 절소활하고 그 갈나무가 그저 갈나무가 길고 아니 참 갈나무 칡나무죠. 칡이 길고 커짐을 보고 길고 커지고 또 마디가 성그름을 보고서 인탁이 기흥왈 거기에다 의탁하여서 그 다음에 흥기하여서 말하기를 모구지 갈리어 모구에 칡넝쿨이여 하기 절지 활야여 어찌해서 그 마디가 성근고 위지 제시는 하 다일이 불견 구야오 하니라 어찌해서 그저 무슨 그 날이 많다고 그저 구원하지를 그저 아니하는고 견이라고 하는 거 뭐 본다 굳이 해석하지 안 해도 됩니다. 당한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고 그냥 어찌 날이 많은고 그저 어찌 그 날이 많은 거는 그 여기서는 날이 많이 되었는데도 이 자를 연결하려면은요. 그래서 많이 되었는데도 구원함을 그저 보지 못하는 거 어찌해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거. 차 신은 본책 위군이 단척기 신하니 이 신은 그 본래 위나라 군주를 책망하는 것이지만은 다만 그 신하를 배척했으니 차마 임금을 두고는 뭐라고 못하죠. 그래서 그 신하를 배척했으니 가견키 우유이 불방예라 그 우유하면서도 긴박하지 아니함을 그 나타낸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우유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입니다. 넉넉하다 넉넉하면서 박절하지 않다 이 표현은 주자가 좀 너무 요즘 말로 하면 나이브하게 표현한 거죠. 실은 그렇지 않죠. 이 지금 여나라의 군주들은 속상해, 신하들은 속상해 죽겠는데 어째 저자들은 저렇게 한가롭게 지내는가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이 처야요 필류 여야로다. 어찌 그 처했는고 반드시 뭔가 그저 더불어 함이 있도다. 뭔가 그저 뭔가와 같이 있도다.
하기 구하여 어찌 그 오래된 고 필요 이하로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됐네요. 어찌해서 그 처있는 고 어찌해서 그 처있는 고 처하다 어쨌든 이 위나라에 계속 있는 고 그저 편안히도 있는 고 이런 뜻이 되겠죠. 반드시 더불어 함이 있도다 그죠. 더불어 함이 있도다. 아마 유리걸식하고 돌아다니면은 이러지 아니하는데 그저 이 위나라에 훨씬 더 부자 나라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그저 여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어찌해서 오래되고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써있자는 까닭이라 라는 뜻이죠. 타고해라 그래서 다른 까닭이라 라는 뜻이고 인상장 하일 다야이 언하기 안처이 불래요. 자 윗장에 어찌해서 무슨 날이 그리도 많은고 어찌해서 무슨 날이 그렇게도 많이 되었는고 어찌 날이 많이 되었는고 어찌 날이 많을고 이렇게요. 어찌 날이 많을고라고 라는 말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어찌 날이 많을고 어찌 그 편안히 처하는데도 그죠? 어찌 편안히 처하기만 하고 오지 않는고 이때 오지 않는고라고 하는 것은 편안히 처하기만 하고 가지 않는고 정확한 이 뜻이죠. 오지 않는고라고 제가 이거를 가지 않는고 이 중국의 그 말이 뭐예요? 저기죠. 영어식 표기죠. 우리 간다 그러는 거를 쟤네들은 온다 개념으로 표현하죠. 쉽게 귀거래 사가 그거죠.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귀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서 그죠? 내 본래 있는 대로 돌아간다라는 레 이렇게 표현할 때요. 그래서 레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래 가려고 하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레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추적하는 건데 쟤들은 그 가야 될 그곳 그러니까 왕래라고 할 때 레라고 하는 것은 해가 원래 떠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동쪽 개념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귀거사 그러면 내가 떠나서 돌아간다 하면 되는데 고향 땅으로 간다라고 할 때 레예요. 영어도 뭐라고 하죠? 캄 그러죠. 캄 그러는데 나 간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말에 이게 오염이 얼마나 많이 돼 있는 거 아니 이 영어식 표기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애들이 이 바뀐 거 알아요? 저희 딸내미 때문에 알았는데 그래 내가 지금 그 좀 기다려 내가 곧 갈게 그래야 되는데 내가 곧 올게 이런 식이에요. 아 그렇게 써요?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저 얼마나 놀라. 그리고 우리말에 그 구개음화 있죠. 아니 그 자음접변 있죠. 자음접변 현상도 없어지는 거 알죠? 어렸을 때부터 그 글을 이렇게 밖에서 말을 자연스럽게 먼저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죠. 글을 통해서 애들을 먼저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신나. 니을 자음접변에서 실나가 돼야 되는데 이는 뭐냐? 신나가 돼버려요. 전부 다. 요거 현상 없어졌어요. 지금 이것도. 국문학자들이 이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가만히 말 들어보면은요. 이전 방식,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나가서 놀면서 배워야 되는데 문자를 통해서 글을 배우고 있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그게 지금 많아요. 한자에서도 그렇죠. 지금 공부 조금 한다는 애들은 뭐냐면 강의자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자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썼던 우리말인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제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유라고 하는 거. 우리는 유란 말이에요. 그죠? 유라고 표현하는데 편안할 유라고 다 하고 끊일 경우는 수가 되는데 지금 전부 이걸 뭐라 하냐면 수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현상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도 뒤에 보면 웅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웅치 숙공 공부했죠. 웅치 그러는데 이거 뭐라고 하냐 우리 보면 바로 영이나 뭐나 응이나 뭐로 해야 될 텐데 이거 형치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치? 형치가 되고 이거 그러면 옛날에 보면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시옷하고 시옷에서 사이 시옷에서 요 발음이 있었죠. 여기서 이응하고 요 사이에서 지금 넘어가는 거 왜냐면 이게 치음이 되니까 시옷은 치음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금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자 이응이라고 하는 것은 수음인데 여기 사이에 여기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 사이에 중간 발음까지를 우리가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응으로 되거나 아니면 시옷으로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형치 그런데거나 우리 웅치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요거는 그러니까 이응 쪽으로 넘어갔고 요 같은 경우도 중국에 예전에 아마 발음도 이것도 아마 요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요 표현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발음으로 오면서 이거 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거는 뭐냐, 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이걸 알아요. 그러면 모든 방식을 중국 방식으로 한다면 다 바꿔야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옛날 본래 사람들이 공부했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찌해서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쪽에 그 건천궁 다시 복권 중건하면서 거기다 수복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수복헌이라고 하는 집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유복헌이라고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쓴 사람들이 이거 다 해놓고 뭐라고 하냐. 아우, 이전에 그저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지금은 대세가 대세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들 모르는 것이. 그래서 요거를 수로 표현해요. 그 대표적으로 또 동구릉에 가면은 그 소현세자가 아니라 누구지? 여기 아니. 저기 효명세자. 유릉이란 말이에요. 그죠? 유릉이어야 되는데 뭐라냐? 수릉이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거 틀린단 말이에요. 그죠? 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그럼 뭐 숭치익을 해야 되지. 대표적으로. 이런 발음이 되면은. 여기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분명히 유라고 하는 건 저기서 나왔죠. 그 정조의 그 후궁이죠. 후기였던 그 반남박씨 가운데에서 유빈이라고 나중에 이제 죽고 난 뒤에 유빈이라고 해서 시호가 이렇게 올라갔죠. 유빈이라. 근데 이 사람들도 모를 때 뭐라고 표현했냐. 자기 할머니를 수빈박씨 하다가 이게 문헌이 발견됐죠. 문헌이 발견돼서 궁궐 내에서 제문이 그대로 발견되면 거기서 유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빈박씨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거를 수수하는 사람들 얘기로 찾자면 다 바꿔야 돼요. 왜 하나만 따르는 건지. 그래서 이 의문의 변화라는 것은 어쨌든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쓴 말이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가장 오래된 한자가 지금 어디서 많이 나와요? 은어지에서 무수하게 나오잖아요. 그 전건 지금 아직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글자 누가 만들었다?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그저 동이족이 만들었다. 당연히 원래 이쪽 말을 그대로 따라야죠. 그러니까 특별한 아직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고집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으면은 전부 다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예를 전통적으로 쭉 이걸 가지고 노래하고 얘기하신 분들은 전부 다 유예요. 어느 날 조금 공부 좀 하면서 이거 몇 가지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들 찾다 보니까 야, 너네들 틀린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경우가 저기죠. 강의자전이 우리나라로 전래되는 아마 정조 이후에 누가 또 그거 보면서 한 천자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골가요 아니고 영육일소라고 할 때 영유라고 읽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 그때 막판에 이것 때문에 제가 유라고 어쨌든 읽어야 되는 건데요.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시에 나오는 거 전부 다 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손봐야 되는데, 이걸 여라고 하는 거 편안하게 거쳐하면서 가지 않고 해서 제가 오지 않고가 가지 않고 앉는 거 거쳐게만 하고 가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 뜻하건대 아마도 필류 여국 상사이 기다릴 썼잖아. 상사이 구내이라 하고 틀림없이 더불어 하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함께 서로 간에 기다렸다가 함께 갈 것이구나라고 하고, 또 그 오래되었는데도 그런데 오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오라고 하면 다 오라고 하든가 거쳐가기만 하고 가지 않고 여기다 있어서 틀림없이 서로 기다렸다가 같이 가려는구나 라고 했고, 그 오래되었는데도 어찌 가지 않는고 하였으니 아마도 그 혹 다른 연고가 있어서 아마 그래서 가지 못하는구나 이겁니다. 다 그 영어식 표현으로 하지 말고 우리말식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에 보면은 시지 곡진 인정이 여찬이라, 이 시를 읊은 사람이 그 곡진한 인정을 곡진히 함이, 곡진한 시를 지은 사람이 그 곡진한 인정이 이와 같더라. 그러니까 막 욕하기보다도
틀림없이 무슨 연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몽구, 아니, 호구, 몽룡하니, 몽이라고 하는 것은, 몽룡이라고 할 때 밑에 이제 어지러운 모양이라, 입을 몽자가 되고, 이때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덮고 덮고 또 덮으니까,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떨어져서 또 덧대고 기우고 기웠다라는 것이니까요. 호구, 몽룡하니, 여우, 가돛이 몽룡했다, 헤어졌다. 융하는 것은 군사용자가 되고 뭐 다투다가 뭐 하다가 이제 자꾸 떨어졌다 이런 뜻에서 그래서 가돛이 다 해졌으니 해져서 덧대고 기웠다 이런 뜻이겠죠. 비거부동이라 그런데 수레가 그 동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숙해 백해 미소여 동이로다. 그저 숙기여 백이여 더불어 같이 아니하도다. 이들이 위나라의 이제 신하들이 군주가 움직여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가돛이 다 떨어질 정도로 지금 위나라에 의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수레를 몰고서 우리나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저들이 미동도 지금 하지 않고 그죠? 더불어 같이 하지 않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백으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을 꾸짖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부예라. 대부는 호창구라 그래서 푸른 그 여우가옷을 그죠? 여우가옷을 입는 것이고 몽룡이라라고 하는 것은 난모니 언패하라 그래서 이제 떨어진 것을 말하고 우자언 객구이 구패의니 이 손님이 오랫동안 오래 있어서 그래서 여우 가돛이 다 떨어져서 섰으니 기아직어 불동고 여호와 많은 내 수레가 너에게 그저 동쪽으로 간다라고 고하지 않는 것은 동으로 가서 수레가 동쪽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맞나요? 가져 떼어졌는데 내 수레가 동쪽으로 가지 못한다고 동쪽으로 가지 않는다. 동쪽으로 가지 않는 것을 너에게 고했건만은 동쪽으로 가지 않는 것을 너에게 고했건만은 숙해 백해가 내 마음과 같이 하지 아니하여서 수왕고지 불극내이라 하니 그래서 모름지기 가서 고했지만은 그죠? 즐겨 가지 아니할 뿐이라 라고 했으니 즐겨 가지 못한다. 그죠? 가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아니했으니 이렇게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았을 뿐이라 라고 하였으니 지금 가는 게 좋지 않다라고 했으니 지시에 이때 이르러서 미풍절지하라 비로소 그죠? 비로소 은미하게 풍자하는 것을 간절히 했음이라. 혹자가 말하기를 호구몽룡이라 라고 하는 것은 위대이 기괴란지의요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호구몽룡이라 라고 하는 것은 위나라 대부를 가리키면서 그 괴란한 뜻을 바로 이제 기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 했고 그 다음에 비거부동이라 수레가 동쪽으로 가지 않는 것은 아니라라고 한 것은 비기거 불긍 동네 구하야요. 수레가 수레가 즐겨 동쪽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그 사람이 불긍여 구레이라 하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위나라 사람이 즐겨서 함께 가지 않는 것이라 라고 하였으니 지금 살펴보건대 여국이 위나라의 서쪽에 있다면은 마땅히 앞에서 설명이 바로 이와 더 가까우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두 가지죠. 몽룡 가돛이 헤어졌는데 오래되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연나라가 지금 어디 연나라가 위나라보다도 어디에 있다? 서쪽에 있다. 그러면은 맞나요? 위나라가 서쪽에 있으면은 비거불서
그러니까 지금 혹자의 표현은 굳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나라 사람이 내가 지금 수레가 동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불서가 돼야 되겠죠. 이게 위나라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지 않는 것, 불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나라에서 지금 서쪽에 있다. 연나라가 위나라의 서쪽에 있다 그러면은 맞나요? 내가 더 수레가 동쪽으로 가서, 이게 동쪽으로 가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수레가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위나라한테 우리를 좀 빨리 구해달라, 그죠? 구해달라 그랬는데 니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자 표현까지를 써가지고 헷갈린 게 한 건데, 호구융이라고 하신 것은 여우 가돛이 지금 해졌다. 우리가 여기서 머무른 지가 오래되었다. 그 지금 위나라에 와 있는 거죠. 와 있어서 너희들한테 지금 알려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그게 딱 맞습니다. 혹자 얘기는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쇠해미해요. 그죠? 쇠해미해 유리지자로다. 유리걸식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죠. 유리걸식. 유리지자로다. 백해 숙해 여여 충리 유여 충리로다. 쇠라고 하는 것은 옥이 가늘게 이렇게 쪼개진 것들을 표현하고, 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꼬리라는 뜻이니까요. 가늘고 그 다음에 자잘하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쇠미하며 유리걸식이로다. 그죠? 떠돌아자는 다이로다. 다니로다. 유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이고, 리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계명이기도 하죠. 불교의 계명.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라고 하는 건 떠돌아다닌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쇠미하며, 그죠? 쇠하고 가늘고 자잘하며, 그 다음에 유리 떠돌아다니는 자이로다. 숙해 백해여. 위나라 지금 신하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숙해 백해여. 귀를 막고, 그죠? 듣지 않도다. 이런 뜻인데요. 그냥 유라고 하는 글자를 그 밑에 보면 유는 다소 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소 뭐라 그랬는데, 유라고 하는 글자가요.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287쪽에 한번 볼까요? 287쪽에 보면 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하면 소매수로도 읽고 우거질 유라고도 읽죠. 그러면은 원래 소매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소매 두 군데인데 윗도리에서 여기 꿰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유라고 하는 것은 왜 굵어진다라고 하느냐면은 지금 여기 기둥이라 그러면 옷이 여기 몸통이라 그러면은 여기 두 팔이 있는 거죠. 가지가 처진다 이런 뜻에서 그래서 이제 무성하다, 우거졌다 이 표현까지 쓰고 그 287쪽에 보면은 고구표 유 이렇게 표현했죠. 양가죽에다가 표범 소매로다 표현했습니다. 그죠? 표범 소매로다. 그래서 원래 고구수, 소매수가 되는 거죠. 표수. 여기서는 당풍 고구편에서는 고구표수 해가지고 양가죽에 그죠? 양가죽에다가 또는 염소가죽에 표범으로 덧댄 소매로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윗장에서는 표거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역시 여우 가돛에다가 표범 가죽을 덧댄 소매. 임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벌로 쫙 같은 색깔로 입습니다. 그런데 대부 같은 경우는 별로 덧대가지고 신분의 차이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일반 소매가 아니라 표범으로 덧댔으니까 표범 가죽은 알록달록하죠, 무늬가. 표범을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두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신해가지고 뜻을 펴서 아주 그냥 풍성하게 장식했다라고 하는 성식모라는 뜻에서 지금 여기서 옷을 잘 차려. 지금 정확한 유여충리로다의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냐면은 옷만 잘 차려입고 이거요. 옷만 잘 차려입고 충이 그러니까 귀는 막았도다. 그냥 옷만 잘 차면 뭐하냐. 그래서 여라고 하는 여기서는 우리가 유에서 우거졌다 그냥 웃는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대부의 옷 입은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소매로 표현하다면은 표범 가죽을 덧댄 소매에다가 그죠?
대부의 옷 잘 차려입고 귀만 막았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쇠쇠라고 하는 말은 저기 뭐야 그 주역 뭐죠 화산 역괴 역괴라고 할 때 여는 뜻이 우리가 단순히 나그네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나그네 당시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정치적 망명객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망명객이 되고 그 다음에 군단이죠. 여단 군단이 돼. 왜냐하면 여라고 표현한 이유가 만약에 군주가 다른 나라에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 군주가 다닐 때는 반드시 뭐냐면 군대를 같이 다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쫓겨가는 거니까 최소의 군대니까 500명이 되는 거죠. 500명이 여단 이끌고 다닌다라는 의미에서 군대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나그네. 근데 그 군대를 끌고 다니는 나그네는 누구냐 되느냐? 상대방 나름대로 귀족들입니다. 귀족이 되고 바로 군주가 되겠죠. 이제 군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나그네꾀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나그네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주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 망명객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그 뭐 쫓겨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니까 그래서 그때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같이 다 나그네 인세 친구 좋은 사람 없을 겁니다. 쇠쇠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그 이에 그 재앙을 취한 바로다 표현은 여쇠쇠니라고 표현했고 또 공자가 군자의 그 쇠쇠라고 나그네의 쇠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궁야라 그죠? 뜻이 궁하여서 바로 이것이 그 재앙이 되었다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거듭 얘기하지만은 그 나라를 잃고 또는 뭐 나라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그 정치적 망명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그 나그네꾀가 되고요. 그때도 쇠쇠하다라는 말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쇠라는 말도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죠. 군자가 차고 있는 것이 바로 옥이죠. 옥은 군자의 상징이 되니까 그런데 그 옥이 참 멋져야 되는데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깨진 거죠. 이빨도 나가고 해가면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라 쇠쇠하다 썼다? 그럼 뭐다? 원래는 옥을 차고 다니는 그저 멋진 자기 신분에 맞는 옥을 차고 다니는 그 군자인데 그것이 이리저리 그냥 뭐 이빨 나가고 해가지고 볼품없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유리라고 미라고 하는 것은 끝에 쇠미하다 그랬으니까 다 이제 신분은 참 누추해졌고 귀족인데 뭐 그럼 뭐합니까? 옷도 누추해졌고 그 다른 나라 대부들 뒷골이나 쫓아다니고 하니까 미라는 표현이죠. 이제는 앞장서서 다니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뒤나 쫓아다니는 거니까 미라는 말이죠. 그래서 꼬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고 그 다음에 유리라고 하는 것은 표산이라 물이 그죠? 물 위로 둥둥 떠나면서 이제 흩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다소모라 그죠? 그냥 공연히 웃는 모양이 많다 그랬으니까 그냥 멍하니 웃기만 하다 이런 뜻으로 충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 귀를 막는 것 원래 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뭐예요 이거 충이도 귀마개가 되고 원래 뭐냐면은 그 여기 이거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색이 그래서 표현한 거고 이성지인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까 옷만 잘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충이할 때 여기 귀걸이 있죠? 남자들 귀걸이 귀에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걸죠? 옛날 남자들 귀걸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옷 잘 입고 니들 그저 하여튼 옷만 화려하게 입었도다.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니까 유여충이로다 그러면은 자 백이여 저기 뭐 숙이여 백이여 참 옷만 잘 차려입었도다. 요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제 뒤에 주자가 뭐 이거 한참 뭐 이 의역해가지고 표현한 건데 옷만 잘 차려입었도다. 그러면 뭐하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걸식 하는데 너희들은 옷만 잘 차려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그저 우리 보면서 어떻게 된다? 그냥 비웃기나 하는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언여지 군신이 유리 쇠미 그 찬미 그랬죠. 쇠자로 바꾸세요. 유리 쇠미 아까 그 위에 있는 거죠. 유리 쇠미 약차 키 가련냐 언을 자 유리하면서 그죠. 유리걸식하면 유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쇠미함이 이같이 그 가련하거늘 가련하다 그죠. 가련하거늘 기위지 제신이 그 위나라의 여러 현아들이
유연여 색이 무무는 하제오 하니. 자, 그저 멍하니 그저 웃기만 하면서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아니하는 것은 어째서인고. 의욕이 굉장히 심하죠. 원래 그 뜻대로 가만히 본다면 그저 옷만 잘 차려입고 그냥 위만 풍성하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에 이르는 연후에 진기사언이라 그 말을 다 했느니라. 유리 환란지 제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 근심의 끝에 근심의 나머지에 이 기현 유서의 불박여차하니 그 말을 자 순서 있게 두고 박절하지 아니함이 박절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박절하지 아니함이 이와 같으니 그 사람을 또한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이거 주자 너무 좋게 표현했죠. 이렇게 다 무슨 일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쇠해, 미해, 유리걸식 하는데 저것들은 옷 잘 차려입고 저러고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박절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보면은 매우 어떻게 돼요? 이거 저 원망함이 가득 차 있는 시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유여충이라고 하는 거 조금 다르게 좀 그죠? 옷만 잘 차려입고 있더라. 이쪽에 사람들은 우리 유리걸식 하면서 쇠미할 대로 쇠미했는데 지금 속 터질 상황을 표현했고 박절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것도.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구지 갈해 핫한지 절해오 숙해 백해 하 다일야요 흥야라 하기 저야요 필류 여야로다 하기 구야요 필류 이야로다 부예라 호구 몽룡하니 비거 부동이라 숙해 백해 미소 여동이로다 부예라 쇠해 미에 유리지 자로다 백해 숙해 백해 유여충이로다 부예라 모구 사장이라. 그 다음에 간해 같이 읽죠. 간해 방장만무호라 일지 방중이언을 재전 상처호라 석인 오하니 공정만무로다 유력여호며 집비여조로다 좌수 집약하고 우수 병적호라 형녀 악전을 공언 석작하시다 산유 진이며 습유 영이로다 운 수지사요 서방미인이로다 피인해여 서방지 인해로다. 자, 이제 나라의 그 법도가 전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지금 그 아주 멋진 남자가 일개 뭐냐면 광대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우스갯거리나 이렇게 된 모양을 표현한 것인데요. 가네라고 하는 것은 그 건들건들하게 그 춤추는 모습을 나타낸 의태어입니다. 가네 그저 건들건들 방장만무로라 바야흐로 만무를 추노라 그랬네요. 만무라고 하는 것은 무무하고 문무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 밑에 잠깐 보면은 만자라고 하는 것은 무지 총명이니 그러니까 춤추는 것을 다 그 모든 춤에 대해서 다 아울러서 말하는 것인데 그 무무를 출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종묘제례학에서도 문무 무무 다 추죠. 혹시 지난번에 그 공자 석천대제, 그러니까 석전대제 하는데 가서 보신 분들 공자에서 문무, 무무 거기서 다 추었는데요. 그때 무를 추는 사람들은 간척을 쓰고, 그러니까 손에다가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방패를 들고 한쪽은 뭐예요? 도끼를 드는 거죠. 도끼는 왼손에, 방패는 오른손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무무를 출 때는 역시 한 손에는 기슬, 한쪽에는 그 젖대, 피리를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간과 척, 간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그 구멍도 있고 뒤에 보면 손잡이 있죠.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도끼를 쓰는 것이라 상징적으로 도끼 문양을 쓰고 거기다 이런 장식을 좀 달았죠. 그 다음에 약이라고 하는 건 젖대가 되고 그 적이라고 하는 것, 그 약적이라 표현하는 것 역시 그 위에 젖대 위에다가 그 깃발 모양 이렇게 해서 새 꿩을 이렇게 다른 모양입니다. 전부 악학칼범에서
그 뽑아낸 건데 뒤에 새 그림은 그래서 그 만물을 추도다 그러니까 문무와 무무를 추는데 일지방중이언을 해가 바야흐로 지금 중천에까지 떴거늘 제전상체로다. 그러니까 해가 한낮에 저 중천에 뜰 때까지 춤을 추는데 어디 앞에 있느냐? 제일 앞에 그죠? 제일 앞에 윗자리에 있도다. 제일 앞에 윗자리에서 춤을 추니까 누구 앞에서 하느냐면은 군주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부예라 그대로 이 춤추는 모양을 표현했고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불공지의라 표현했는데 간략하면서도 간이하면서도 공손하지 아니한 뜻이라 하니까 어쨌든 춤을 추는데 건들건들 그죠?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건들건들 춤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태어로 보시고 그 다음에 만자는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일지방중 제전상처라고 하는 것은 당명현지 처해라 아주 밝게 드러나는 곳에 그 앉아서 그 밝으면서니까 그러니까 한낮이 되면서 그 다음에 밝은 곳에 그 해당하는 곳에서 지금 춤을 춘다라는 뜻이죠. 지금 이 내용은 빗댄 시인데 현자 부득지 사어 영관하여 그죠? 어진 자가 뜻을 얻지 못했고 뜻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벼슬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그에 걸맞는 벼슬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기껏해서 영관 광대라는 겁니다. 광대 자리에서 그죠? 광대 자리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광대 노릇이나 하면서 그러니까 국가에 속한 그 영관이니까 그것도 벼슬자리가 되죠. 어쨌든 영관에 속하여서 유경세 이지심원이라 그랬네요. 사지심원이라 세상을 그저 가볍게 여기고 그 뜻에 방자한 마음이 있음이라. 내가 저런 엉터리 같은 놈들 앞에 가지고 내가 춤이나 춰가면서 지금 우스갯거리를 지금 이렇게 당해야 되는데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기언여차하니 그 이와 같이 말을 했으니 약자 예의 실자조해라. 스스로는 어찌 보면은 참 그 영예롭게 여기면서도 그래도 임금 앞에서 춤을 추니까 일반 같은 사람이라면 참 영예로울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스스로를 자조하는 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석인오하니 공정만무로다. 석인 그저 큰 사람을 우리 석인이라 키 큰 사람을 그 제 나라 사람들이 키가 크죠. 그래서 이제 강씨를 그 노나라로 씹어오는 여자들 보면 키가 크다. 그래서 석인편 하나 있죠. 장강을 노래할 때 석인편에 또 나옵니다. 석인오하니 석인이 오하다. 크고 크다 그랬네요. 크고 크니 그 공정만무로다. 그 제후의 뜰이죠. 공의 뜰에서 만무를 추도다. 유력 여호며 집비 여조로다. 그 힘의 셈이 그죠. 힘이 범같이 세고 그 다음에 집비 곱비를 잡음이 봐죠. 인끈을 잡은 것과 같다. 지금 곱비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손에 들고 춤추는 곱비라고 하는 것은 그 적이 되겠죠. 그 위에 보면은 척처럼 그렇게 해서 마치 거기 흔들흔들하는 끈이 마치 이제 곱비를 잡은 것 같다. 그래서 곱비를 잡은 것이 마치 지금 인끈 저게 지금 원래 벼슬자리에 대부벼슬의 그 인끈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힘이 마치 범 같으며 지금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범 같으며 그 곱비를 잡는 모습이 인끈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런 춤출서는 아까운 인재라라는 이런 뜻에서 아마 그 춤추는 모습을 바라본 그 대부가 이와 같이 노래를 불렀겠죠. 부해라 석은 대하라.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은 큰 모양이라.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곱비 비자죠. 지금의 곱비 강과 같다라는 뜻.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것은 직사위진이 실로서 짜서 만들었으니 언기유해라 보드라움 그 보드라움을 말한 것이라. 곱비를 잡았는데 참 멋지죠. 만약에 그 말을 탔다. 그럼 곱비를 잡았다. 그러면은 아주 단단하게 잡아야 했네. 어찌 저리 또 부드럽게 잘 잡았는고 이런 뜻에서 참 능숙한 사람, 굉장히 능숙한 사람을 표현한 거죠.
그 어능사마즈 그래서 능이 저 말을 몰게 한다면은 그저 말에 그러니까 마부가 능이 말을 몬다면은 그 고삐를 잡은 그 부드러움이 마주 임금과 같은 것이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적을 잡고 이렇게 춤추는 모양을 보니까 저 사람이 말이야 저 어디에요 저 변방에 나가서 말 몰면서 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아주 능숙하게 잘할 텐데라는 거를 안타까이 여긴 거죠. 그다음에 우자의 기재지 무소불비하니 스스로가 그 재질이 그저 두루두루 갖추지 아니한 바가 없음을 스스로 명예롭게 여겼으니 또한 상장의 뜻이라 스스로가 하니까 아마 지금 건들건들 춤추는 것을 보면서 아마 시인의 자신의 모습을 거기다 빗대기도 했고 춤추는 사람을 거기다 빗대기도 했고 뭐 다 표현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인재가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 좌수 집약하고 그냥 왼손에는 젖대를 잡고 우수 병적호라 오른손에는 깃대를 잡았노라. 형녀 약을 잡고 적을 잡았다 그럼 문무예요 무무예요? 문무가 되겠죠. 형녀 이렇게 해서 한참 춤을 추니까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형녀 악전을 벌겋게 달아오면서 땀도 나겠죠. 그래서 불굴의 붉은 빛이 그 다음에 무르익었거나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땀에 젖어 그죠? 땀에 젖어 더욱더 그저 붉게 무르익었거늘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불굴의 붉은 빛이 붉은 빛이 마치 그래 땀에 젖어 더 붉게 빛나거늘 무르익었거늘 그랬더니 이제 다 추고 나니까 공이 와서 자 한 잔 하시게나 그러면서 이제 작에다가 술을 부어서 준 거죠. 그래서 공원 석작하시다. 공께서 술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공한테서 이게 원래는 벼슬을 작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벼슬 자리에 벼슬을 하사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술잔을 이렇게 받으면 참으로 영광이겠죠. 그런데 지금 춤을 추고 나서 거기다 이제 수고했다 그래서 이제 술잔을 받아 먹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저런 인재가 기껏 춤추고 거기서 술잔을 받다니 실은 벼슬 거기에 걸맞는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연회장에서 술잔을 얻어 마셔야 되는데 그 뜻까지 들어가 있겠죠. 부예라 집약병작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문무라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육공이니 자 이게 젖대와 같으면서도 구멍이 6개이니 혹알 육공이라 또는 삼공이라 라고 하였느니라 적이라고 하는 것 약이라고 하는 것 원래 밑에 있는 그 약이라고 하는 걸 피리약이라고도 표현하고 뭐예요? 원래 약은 뭐죠? 약제사약. 약제사약이에요. 약제사약은 위에다가 다른 거 쓰죠. 앞에다 보혜시자 써야 되고 이거 아직 몰라요? 이거 모르면 공부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수의 맨 마지막 글자 피리가 뭔데요? 그러니까 피리약 하면 틀린다니까. 석영 공부했잖아요. 석영 앞에서 요전편에 새카맣게 잊어버렸구나. 이거를 맨 마지막에다 둔 건 그냥 단순히 피리가 아니죠. 도량형의 뭐다? 가장 기본이다. 도량의 가장 기본 단위 그랬죠. 그러니까 황종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황종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쨌든 황종관의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가 요거를 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황종관 여기 이거 뭐라 그랬나 이게? 뭐 몇 개? 기장이죠. 그러니까 천연지왕, 그러니까 껍질은 까맣고 속은 노라니까 하늘과 땅을 닮은 기장.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거. 고른 것이죠. 고른 것 몇 개? 1년 12달이죠. 1년 12달에 온 천하 그럼 100이죠. 온. 그래서 1200알입니다. 1200알이니까 온 세월에 그 세월 동안에 다 나는 것들 다 담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1200알. 크지도 작지도 않은 1200알 가지런히 조금도 겹치지 않고 꽉 찰 정도를 딱 세워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약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요걸 봤다. 이게 그래서 약을 약 모르면은
이게 뜻글자 공부하는 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부수에 청나라 때 부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걸 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1200을 딱 줘서 처음에 요거 할 때만 어렵죠. 할 때만 어렵지. 그 다음은 요게 가장 기본이 되니까 여기서 모든 도량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도량이 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율도량이 다 나오는. 요걸 기본으로 해서 율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그럼 요게 돼서 요거를 뭘로 한다? 여기 지름 하나를 삼고 뒤에는 3이 되는 거죠. 3이 되고 이거를 3에선 그냥 그러니까 1을 안 쓰고 그래서 3으로 하니까 3, 3은 아태가 9가 되죠. 여기가 둘레가 9가 되고 이거를 10배로 해가지고 그죠? 예, 곱하기 10배에서 이거를 하나씩 나눈 것이 1푼 개념이죠. 1푼 개념으로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황종관하고 여기서 이제 그 해서 뭐죠? 3분손익 뭐 격팔상생 해가지고 38 목도에 의해서 이제 율려 만드는 겁니다. 율려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가장 기본 단위 요 부피가 바로 뭐예요? 그게 양이 되겠죠. 기본 부피 양.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기본 길이 요렇게 난 요 기본 그걸 길이 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 무게 만드는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일약해서 무게 만드는 겁니다. 도량형. 그러니까 도량의 가장 기본 단위가 약이라 그래서 두루두루 합하였다 그러면 세 개이니까 천지인 삼재의 의미가 되는 거 이거를 책책 짜니까 아주 그 논리 정연하게 짜서 만들었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초 단위 그러면 이제 약해서 젖대 필이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신 분들 서경에 도량형 나오는데 가서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아주 정리 다 해놓고 천자문 강의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약 왼손에는 왼 작업을 잡고 오른손에는 바로 적을 잡았노라. 적에는 그게 뭐가 되느냐면 그 호랑이인가 하고 이제 매 이렇게 해서 깃발 표현하듯이 이제 표현한 거죠. 그 다음 문무 60이라 또는 혹자는 30이라 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60, 30 그러면 천지인 삼재 60 그러면은 상하 사방 이런 뜻이 되겠죠. 상하 사방이 되고 그 다음에 60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12율려 다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적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야라 까치의 꽁치장과 까치 꽁치 꽁의 깃발 꽁의 깃이라 꽁깃으로 장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혁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모양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후지하라 그러니까 땀에 그냥 두텁게 젖은 것을 표현한 겁니다. 땀에 흠뻑 젖은 거. 그 땀에 흠뻑 젖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라고 하는 것은 저가 아니라 자자죠. 자는 악자니까 붉은색이라 언기 안색지 충성례라 그래서 그 안색이 자 온통 다 붉어짐이라 이런 뜻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공언석자간 임금이 공이 작을 주는 것 술잔을 주는 것은 즉 의례 연음지 헌공지예하라 의례 그죠 의례에서 그 다음에 그 잔치하에서 술을 마시는데 바로 장인에게 그죠 장인에게 드리는 예의라 장인에게 그죠 그 고생했다라고 해서 그 드리는 예의라 이 석인이 득차즉 영요야 언을 석인이면서 참 석대한 사람이면서도 자 이것을 얻었다면은 이와 같이 그죠 이제 광대가 되어서 춤추고 난 뒤에 임금한테 술 한잔 얻어먹는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때 우리 이제 술 한잔 겨우 얻어먹는다 이렇게 되겠죠. 또한 욕대건을 내 반이기 내 여지 친으로 흡이영이 과미지하니 또 한편으로는 좀 주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성리학 쪽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광대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하대하는 거죠. 여기니까 이에 도리어 그 도리어 뇌여니까 준다란 줄려자입니다. 그 주는 사람, 그죠? 주는 사람으로서 그게 도리어 주면서 그 친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술잔 나한테 따라주면서 참 친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그 흡족히 여기면서 흡족하여서 영광됨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그죠? 과라고 했으니까 자랑하면서 이걸 아름답게 여겼으니 역완세의 불공지 여기라.
자, 이것도 또한 세상을 기롱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또 기롱하면서 구경거리로 여기면서 공손하지 아니한 뜻이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군주 조롱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너 사람을 너 겨우 나한테 이런 일이나 시키면서 너 술 한 잔 주면서 뭐 네가 임금 행세 하는데 참 너도 참 별 볼 일 없더라 이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산유진이며 습유영이로다. 산에는 뭐가 있고 개암나무가 있고 습지에는 영이 이게 지금 감초가 있다. 뒤에 밑에 일명 감초라라고 하는 데서 감초가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 첫 번째 줄에 저기 보면은 영은 일명 대곤이 약사지왕이니 잎사귀와 지왕과 비슷하니 지금의 감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주자가 감초라고 했는지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의거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동의보감에 황약자로 나옵니다. 지금 지왕하고 비슷하다 그러죠. 지왕이라 그러면은 이제 숙지왕이 있잖아요. 그죠? 숙지왕, 백지왕이 있습니다. 익히면 까맣게 돼서 숙지왕이 되는데 황약자. 황약자가 맞나? 황약자가 맞고 우리말로는 둥근마. 이게 저기 열매로도 열리기도 하고 땅 속에서도 그래서 쓴 감자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쓴 감자마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그 독을 제거한답니다. 벌레한테 물린 거, 그 다음에 여러 제독, 해독제로서 굉장히 좋고 그 두통, 해수, 뭐 백일해 이런 데도 아주 좋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그 나무들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지금 개암나무다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 쇠미해졌죠. 아까 쇠미 이렇게 식미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쇠미한 세상에 사람들이 시름 없이 자라죠. 그럼 저 산에 가면 뭐가 있냐? 개암나무가 있죠. 개암나무를 먹고 자 원기 회복하라 이 뜻입니다. 개암나무는 그 우리 걸 요즘 서양식으로 하면 뭐예요? 헤이즐넛 있죠. 헤즐넛 열매. 헤즐넛이 헤즐넛 마카다미 비슷한 맛이기도 한데 먹어봤나요? 밤맛 비슷해요. 개암나무. 그러니까 밤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제 밤하고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 비슷하면서 이 우리가 그 생기를 돋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을 돋우게 만드는 것이 이제 뭐 가난한데 배고픈데 뭐 기력 회복 뭐라도 먹으면 기력 회복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습지에는 지금 황약자가 있으니 그죠? 황약자 둥근마 또는 뭐 쓴 감자마 이렇게 하세요. 감초는 이게 영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게 감초라 그래서 감초는 이거 안 맞고 이파리도 감초는 작습니다. 그리고 그 대고라고 하는 지왕처럼 같다 그랬으니까 이파리가 지왕하고 같다니까 확실한 황약자예요. 황약자가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참 이 독한 세상에 그저 여러 가지 머리 두통, 머리 아프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감초가 있도다가 아니라 황약자가 있도다. 둥근마가 있도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거 먹어가면서 내가 그저 이 골치 아픈 것 좀 해결도 하고 기력도 회복하는데 그저 이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서 운 수지사요 이놈의 세상 언제나 좀 바로잡아질까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는고 그죠? 하는 거 사방의 미인이로다. 아름다운 사람이로다. 사방의 미인이로다 그러면은 지금 주나라의 그 천자를 생각하겠죠. 저 천자가 옛날에 그저 이 문왕 주공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사방의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도다. 미인해요. 저 아름다운 사람이여 사방지인애로다. 사방의 아름다운 사람이로다. 자, 예전에 그러한 그 성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예라 지는 사유리소라 방과 같으면서 작으니라 하습 아래쪽 그 습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언덕붙자 쓴 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대곤이 엽이 그 다음에 지왕이니 그저 지왕과 잎사귀가 지왕하고 비슷한데 즉 금감초라 오늘날의 감초니라. 감초하고는 전혀 다르더라. 아까 뭐 중국에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주자가 본초 강목에 근거해서 하셨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서방지 미인은
탁언이 지서 주지 성왕이니 맞아 의탁하에서 그죠 말하에서 뭐 누구냐면은 서주의 성왕을 성대한 군주를 임금을 가리킨 것이니 이를테면 저 이소편에 보면은 이소에 보면은 시죠. 구런이 지은 시라는 거죠. 그 이소에 보면은 여기 미인으로 목기 군냐라 그 미인이라라는 말로써 그 임금을 가리킨 것이라. 우리나라 저기 뭐야 정철도 그랬죠. 사미인곡 해가지고 그래서 임금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공부했네. 고문 시간에. 또 말하기를 서방지인은 탄기원이 부득현지 사해라. 서왜 또 서방지인이여 라고 말한 것은 왜 그러느냐. 그 멀리에 있는 것을 탄식하면서 멀리에 있기 때문에 멀리에 있어서 부득견이죠. 얻어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는 말이라. 현자 부득지어 쇠세지 하곡하고 현자가 쇠미한 세상에 그저 쇠미한 세상의 나라에서 그저 쇠미한 쇠세지 하국이니까 쇠세한 세상에 그 나라에서 뜻을 얻지 못하고 사 성제지 현황이라. 그래서 그 성할 때 그저 세상이 성대했을 때에 그 나타난 왕을 그리워함이라 생각함이라. 그러므로 기현여차의 의원이라. 그 말이 이와 같으면서도 그 속에 담고 있는 뜻은 먼이라. 그러니까 옛날 성왕을 그때 성왕이라라고 할 때는 원래는 정확한 이 성왕이 되겠죠. 성인인 군주를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성인인 군주를 생각하고 오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군주를 못 보겠구나라고 하면서 탄식한 시입니다. 자, 간의 4장의 3장은 3장은 장 4구가 되고 마지막 장은 6구라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 장은 6구라. 여기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 3장마다 이렇게 해서 3장마다 지금은 4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4장으로 되니까 뒤에 있는 한 장 한 장씩을 더 높이면은 하나씩 나눠주고 하면 3장에 6구인데 그죠? 3장에 장마다 6구절인데 지금 고쳤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는 이와는 좀 다르게 보았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장자왈 위 녹사의 포관 격탁 즉 유 공기직냐요. 그러면 아까 건들건들하면서 사람이 지금 자기가 광대학하라는 걸 나름대로 명예롭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롱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걸 이제 장자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옛날에 녹사 벼슬을 하면서 녹을 얻으면서 그저 벼슬 하면서 녹을 받음에 보통 은둔군자라 그러면 바로 포관격탁자죠. 저 포관 그러면 성문에 빗장을 부여 안고 그 다음에 딱딱 하면서 목탁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문을 빗장을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통행금지 때 바로 빗장문 걸어 잠고 그 다음에 통행금지 해제되면은 다시 빗장 열고 하는 거니까 그걸 포관이라 하는 것이고 워낙이나 관문이 크니까 아마 온님 낑낑대고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포관이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걷어 잠그고 그 다음 이제 문 열 때까지 딱딱이 치면서 다니죠. 그걸 우리가 야경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경꾼. 그래서 예전에 세상이 쇠미해지고 돌을 펼 데가 없으면 보통 뭐냐면 포관격탁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문지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포관격탁자 가운데는 도가 무리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요즘에는 나이는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정년퇴직은 뭐 한 50세 후반에서부터 이제 60대 중간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 뭐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 잘 사귀어놓은 사람 같으면야 뭐 또 뭐 옆에 다른 데 가서 좀 일도 하지만은 아니 된 사람들은 에이 이놈의 세상 그냥 내가 은둔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의외로 이 포관격탁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뭐냐면은 밤에 건물지기 그저 학교 같은데 이렇게 숙직하고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
공부하시는 분들 좀 제법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포관격탁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관격탁자라가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그 직책을 공순히 하고 맡은 바를 충실히 하면서 자기 스스로 갈고 닦죠. 그런데 위영관즉, 이게 여기서 영관즉 그랬습니다. 광대가 된다면은 잡어 주유 배우직 간이니, 저 주유라고 하는 것은 광대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라는 말 그대로 쓰죠. 주유, 광대. 주유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키가 작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유자라고 할 때 두루두루 어쨌든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키가 작으면서 어쨌든 광대와 그 배우의 사이에 섞여 있으니, 그죠? 영관묘술 한다 그러면은, 광대묘술 한다 그러면 저 온갖 그저 광대하고 배우들에게 섞여 있으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니까, 그래서 불공심이라 공손하지 아니함이 심한 사람이라. 그리고 또 세상 기롱하면서 하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뭐 누구한테 겉에서야 숙이지만은 전혀 공순하지 못함이 심함이라. 기득 위지 현자 수기 정여차이 기 중고유 과인하고. 그래서 그 어질다라고 하는, 그저 그 어질물 얻은 자, 어진 자를 이름이 기득 위지 현자, 그 얻어서 어질다라고 하는 자가 수기적, 그 자취가 모름지기 이와 같은데, 그래서 그 속에서 진실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이 있고, 과인이라라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도 뛰어남이 있고, 또 우능 권위 회지하니, 그리고 능이, 그 다음에 또 능이 그 권이다 그러면은 주목권자, 말권자가 되는데요. 그 능이 그 힘이 있으면서, 그 말아주면서도,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힘 있다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것을 말아서 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말아서 품었으니, 감추어 두었으니, 시역 가히 위현이라 하니, 이 또한 또 그래서 가히 어질다라고 하였으니 동방삭이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동방삭도. 그러니까 동방삭이 키가 작으면서도 참 재주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진 자가 영관이 되어서 저 배우들 사이에서 있으면서, 그런데 자기의 그 덕을 드러내지 않고 권위회지, 그죠? 말아서 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위회지에서 말아서 품었으니, 힘이 있으면서도 품었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말아서 품었으니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말아서 품었으니 또한 어질다라고 할 만하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되죠. 주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놈의 세상 내가 나가서 못해라 그러면서 그냥 광대로서 그냥 건들건들거리면서 그냥 있으면서 한편으로 스스로를 좀 뭐 영광스럽게 여기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흡족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그 기롱하는 것도 있고, 아니라 그냥 장회인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신의 세상이 이런 세상에서 그냥 이 속에서 자기 어질물 다 감추어 두고, 어쨌든 뭐예요? 그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활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두 가지 다 볼 수가 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간해 방장 만무호라. 일지 방중연을 재전 상처호라 부예라. 석인 오하니 공정 만무로다. 유력 여호며 집비 여조로다 부예라. 좌수 집약하고 우수 병적호라. 형녀 악자언을 공원 석작하시다 부예라. 산유 진이며 습유 영이로다. 운수지 사요 서방 미인이로다. 피미내어 서방지 인해로다 부예라. 간해 사장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